2020년 여론 조작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사라졌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실시간 이슈 검색어 실검입니다. 그런데 6년 만인 2026년 3월 그것이 돌아왔습니다. 실시간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보 서비스가 아닙니다. 자신의 소비 패턴을 조종하고 여론의 방향을 뒤흔드는 거대한 실험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검색창을 열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게 뭐지? 지금 사람들이 뭘 관심 있어 하지? 이런 마음으로요. 그리고 그 검색 결과가 당신의 다음 구매 결정을 좌우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클릭한 그 검색어 하나가 사실은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당신의 지갑 열기 작전의 일부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6년 만에 부활한 다음의 실시간 트렌드가 어떻게 작동하며 그것이 당신의 일상, 당신의 소비, 당신의 판단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헤쳐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 다음에 실시간 트렌드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려 합니다. 포털 측은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과거의 실검과는 다르다고 강조하죠. AI 기술을 도입했고 선거철에는 후보자 키워드도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안전장치가 촘촘해졌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내세운 안전장치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메커니즘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당신이 매일 하는 검색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지갑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는 한국 인터넷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당시 다음의 검색 점유율은 약 30% 수준으로 네이버의 버금가는 포털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실검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한국 사회의 펄스를 읽는 도구였습니다. 연예인 스캔들부터 정치 이슈, 사회 현상까지 실검에 올라온 검색어는 곧 지금 한국 사회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의 지표였죠. 기업들도 이를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검에 올리는 것은 곧 수백만 명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패션 브랜드는 실검에 올라온 지 5분 만에 특정 상품의 재고가 떨어졌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 연예인이 어떤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실검에 올라오면 그 카페는 당일 매출이 평소의 5배 이상 증가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검은 단순한 검색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도 실검에 올라가기만 하면 수백억 원대의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실검의 위력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당시 실검은 단순한 검색 순위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의제를 결정하는 장치였습니다. 어떤 검색어가 실검 1위에 올라가면 뉴스 매체들은 그것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가 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고 검색량이 증가하면 실검 순위는 더욱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선순환 구조라고 부르는데 실은 이 구조 속에서 누군가는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하려 할 때 그들은 조직적으로 관련 뉴스 기사를 작성하고 SNS에 글을 올리고 블로그에 리뷰를 게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검에 반영되면 실검에 올라간 그 제품은 핫한 제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실검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한다는 신호였고 소비자들은 그 신호를 이 제품은 좋은 제품이다로 해석했습니다. 한 화장품 회사는 실검에 올라간 지 3일 만에 월 매출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한 식품 기업은 실검 노출로 인해 연간 매출이 150억 원 증가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검의 진정한 위력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검색 순위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좌우하는 강력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황금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 실검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실검의 메커니즘이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검색량이 많으면 순위가 올라간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조직적으로 특정 검색어를 반복 검색하면 그 검색어는 실검에 올라갔습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폄하하는 내용의 검색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면 그것도 실검에 올라갔습니다. 2019년 하반기 어떤 정치 진영이 조직적으로 특정 검색어를 반복 검색하여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실검에는 근거 없는 루머와 정치적 공격성 높은 검색어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의 정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검에 올라온 검색어를 본 사람들은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검에 올라온 검색어를 뉴스로 보도했고, 뉴스가 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습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실검에 올라갔다는 것이 곧 중요한 이슈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2020년 초, 다음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020년 2월, 다음은 실시간 이슈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사용자 경험 개선이었지만 실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여론 조작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6년의 침묵이 지났습니다. 2026년 3월, 다음이 움직였습니다. 실시간 트렌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서비스를 재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다음이 강조하는 것은 기술의 진화입니다. 과거의 실검은 단순히 검색량만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실시간 트렌드는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합니다. 뉴스 보도량, 카페 검색 로그, 실시간 웹문서 데이터, 소셜미디어 활동량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여기에 거대 언어 모델, 즉 AI를 활용해 이 모든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석합니다. 다음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더 공정하고 정확한 트렌드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동일 계정의 반복 검색을 제외하고 자동화 봇을 탐지하며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업데이트를 일시 중단합니다. 선거 기간에는 후보자와 연관 인물의 키워드를 아예 노출하지 않습니다. 선거일 60일 전부터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과거의 문제점을 모두 보완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 정교해진 기술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 말입니다. 현재 다음의 국내 검색 점유율은 1%대입니다. 구글과 네이버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이 실시간 트렌드를 부활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용자 경험 개선일까요?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었을까요? 업계 분석가들은 이를 다음의 생존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대의 점유율로는 포털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실시간 트렌드는 사용자들을 다시 다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마지막 카드인 것입니다. 이제 핵심에 들어갑시다. 실시간 트렌드가 당신의 지갑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알고리즘의 메커니즘입니다. 과거 실검은 검색량이 많으면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실시간 트렌드는 훨씬 정교합니다. 뉴스 보도량, 웹문서 데이터, 카페 검색 로그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특정 이슈가 순위에 오르려면 단순한 검색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뉴스 기사도 많아야 하고, 웹문서도 많아야 하고, 사람들이 카페에서도 많이 검색해야 합니다. 즉, 더 광범위한 여론 조작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큰 자본을 가진 기업이나 조직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형 식품 회사가 새로운 라면을 출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라면 그들은 단순히 광고비를 들여 검색량을 늘리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들은 뉴스 기사를 작성하도록 언론사에 압력을 넣습니다. 유명 유튜버들에게 협찬을 제공하고 리뷰 영상을 올리도록 합니다. 카페나 블로그에 리뷰를 게시하도록 인플루언서들을 동원합니다. 이 모든 활동이 알고리즘에 반영되면 그 라면은 실시간 트렌드 상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본다. 아, 요즘 유행하는 라면이구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구매한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교하게 설계된 알고리즘의 경로를 따라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정교한 기술이 더 효율적인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이 자랑하는 AI 기술, 다양한 데이터 소스 통합. 이 모든 것이 실은 더 정교한 여론 형성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노골적인 조작만 막을 뿐입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정교한 조작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의 일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당신의 소비 패턴이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온 상품은 자동으로 인기 상품으로 인식됩니다.
당신의 뇌는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겠지라는 논리로 작동합니다. 이것을 사회적 증거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알고리즘은 정확히 이 심리를 활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본래 필요하지 않은 상품에 돈을 씁니다. 통계에 따르면 실검에 올라온 상품의 구매율은 일반 상품에 비해 3배 이상 높습니다. 이는 당신의 지갑에서 나가는 돈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당신의 여론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온 이슈는 자동으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당신은 그 이슈에 대해 더 많이 검색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강한 의견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책이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가면 당신의 정치 인식이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 연예인이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가면 당신의 연예인 선호도가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설계한 경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의 수혜자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큰 자본을 가진 기업, 영향력 있는 정치인, 강력한 조직. 이들은 실시간 트렌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시민인 당신은 이 시스템의 대상일 뿐입니다. 당신의 지갑이 열리고 당신의 여론이 형성되고 당신의 판단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6년 만에 실검이 부활한 진정한 이유입니다. 다음이 원하는 것은 사용자 경험 개선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관심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모이는 곳에 광고가 모입니다. 광고가 모이는 곳에 돈이 모입니다. 이것이 디지털 경제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온 검색어를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지금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둘째, 검색어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검색어가 왜 지금 상위에 있는지, 누가 이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지, 누가 이것으로 이득을 보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셋째, 당신의 소비 결정을 더 신중하게 하세요.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을 구매하지 마세요. 당신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심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포털은 당신의 관심을 원하고 기업은 당신의 지갑을 원합니다. 실시간 트렌드는 그 욕망이 만나는 접점입니다. 6년 만에 돌아온 실시간 트렌드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도구가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여론과 소비를 조종하는 무기가 될지는 결국 우리 사용자의 현명한 클릭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